자,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우리 이제 국계법 관리계획 내용 중에 3번에 있는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나면 이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즉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 4번에서 나오는 게 이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 정비 사업, 이 두 가지죠. 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도시군계획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뭐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그 중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그래서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데까지가 개발 사업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시설 사업의 절차부터 한번 다시 해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뭐 하죠? 네,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죠. 단계별 집행 계획. 자, 단계별 집행 계획 만들고 뭐 하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사업을 누가 할지. 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아야 됩니까? 인가받고 고시하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실시 단계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한테는 몇 가지 혜택을 주죠.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공시 송달할 수 있고,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죠. 요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 그 다음에 개발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시설 사업과 똑같이 합니다. 자, 개발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죠.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뭐 합니까? 구역을 지정합니다.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 지정.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또 받습니다. 준공검사. 이러한 절차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 사업 할 때 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개발 계획이었죠. 개발 계획. 그래서 258페이지 뭐 목적, 영역,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부터 보도록 하죠. 자, 최근 이제 구역 지정부터 나오는데 저는 개발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페이지 273페이지.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은 제가 이제 목차를 한 7가지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 개발 계획의 개념,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 세 번째 개발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 계획 수립 시 동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놔두시고 일곱 번째 이 개발 계획을 누가 만드는지. 개발 계획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 개발법 맞죠? 이제 개발법 하죠? 개발법 하니까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이렇게. 일단은 요거, 지정권자. 개발법에 들어오면 일단, 이제 무조건 지정권자가 한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개념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자 개발 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안에는 오만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죠. 모든 내용들이 다 이 개발계획에 추상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원칙 언제 수립하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러니까 법 조문에는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순서를 아예 바꾸는 거, 거꾸로 하는 거. 이게 뭐였죠? 미국공은 거꾸로, 미국공은 거꾸로, 미국공은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계획을 공모할 때. 두 번째, 자연 녹지지역. 세 번째, 생산 녹지지역. 네 번째는 도시 외지지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인 지역. 요런데 2번, 3번, 4번, 5번을 묶어서 제가 여기를 미개발지역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런 미개발지역들은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거. 요런데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데가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미개발, 국가균형발전, 공모. 이렇게. 미개발, 국가균형발전, 공모.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유의해야 될 게 보전녹지는 지정대상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있지 보전녹지는 없죠. 도시 외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중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 보전녹지는 아예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 요게 거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그냥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5만 개 다 들어갑니다. 뭐 인구수용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다 맞습니다. 다 맞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아 그러려니 하고 맞겠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따로 기억했던 게 네 가지가 있죠. 빡세다. 그렇죠. 빡. 요 네 가지. 세 글자지만 착한 사람 눈에 보는 네 가지로 보이는 이 세 가지죠. 빡세다. 요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요 네 가지. 그게 277페이지. 277페이지에 13번부터 16번까지가 묶여 있겠죠. 13번부터 16번까지. 그래서 박은 13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 그 다음에 세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마지막 단위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요 네 가지는 그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나오겠죠? 278페이지 2번 예외. 위 1의 13에서 16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봤던 미국공. 얘네는 순서를 아예 바꾸는 거. 순서를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공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지금 보신 요 빡세다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데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서 언제 동의 받습니까? 환지 방식일 때. 수용이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일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 받고 나갈 거니까 환지 방식, 다시 들어와 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죠. 그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국가 내지는 지자체인 시행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거기 이제 조합, 이 동의 요건이 한 번 더 나오는 게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 요건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나? 276페이지에 나오죠. 276페이지. 그 옆에 아마 페이지가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 페이지가 아마 있을 텐데, 일단 요거 대충 한번 해보죠. 자,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면적을 산정할 때, 국 공유지는 이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그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공유일 때는 1명. 근데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 다음에 3번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동의를 했다가 철회합니다. 어떻게 하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거 아니고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죠.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수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도인, 즉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먼저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거 똑같은 게 도시개발법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도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거기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주거 기능만 딸랑 넣으니까 여기가 베드타운화 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니까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법 왔으니까 권한자는 싹 다 지정권자. 이렇게. 이게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자, 책을 한번 보죠. 273페이지. 273페이지. 자, 원칙.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 조문상으로 원칙적으로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 이제 나가보면은 실제에서는 구역을 지정하는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부분인데 일단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 요게 첫 번째 사유죠. 공모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순서를 바꾸는 거,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미국공 중에 첫 번째가 공모, 그 다음에 1번에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2번에 생산녹지지역, 그 다음에 3번 도시외지역. 요 생산녹지지역에도 좀 말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죠. 생산녹지지역도 전체 도시개발구역에서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 생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보전녹지 X라고도 좀 써주십시오. 보전녹지 X. 보전녹지는 아예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시외지역 3번. 그 다음에 5번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하? 30% 이하일 때. 3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4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근데 안 되는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이게 이제 미국군이죠. 미국군.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안의 공모.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참고는 진짜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의. 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이랑 환지 중에서 언제 동의받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 얼마? 3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가로 2번에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두 번째 줄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요거는 1, 2월 달에 안 했을 겁니다.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구역 지정된 후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죠. 근데 이제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 총회에서 조합을 만들고 나서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발계획을 의결을 통해서, 총회 의결을 통해서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그 통과된 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조합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개발계획.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가로 4번 위 1에 따른 동의자수 산정 방법, 동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참고에 나오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런 건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나오는 참고, 그거는 봐야 되는 참고죠.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보시면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쭉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5번에 사업 시행 방식이 개발계획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죠. 사업 시행 방식이. 그러면은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바꿔야 됩니까? 개발계획을 바꿔야죠. 개발계획 안에 사업 시행 방식이 들어가니까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 나오는데,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까지는 아까 읽었죠?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요 네 가지. 그 중에서 14번은 수용할 때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14번. 그래서 수용을 할 때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사업인정고시인데, 사업인정고시는 다른 데서는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하시면 되는데, 개발사업만 언제? 14번 이거한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나중에 수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278페이지 보시면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방금 보신 13번부터 16번까지고, 그 다음에 기준 보시면 1번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것들은 일단 2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역에서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작성의 기준 누가 정할까요? 국장이. 요게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개발계획의 내용. 그래서 개발계획
원칙 수립할 때 구역 지정 전에 수립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미국 거. 미개발, 국가균형발전, 공모 일때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싹 다 들어가는데 빡세단 예래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의는 한지방시기수 동의를 받고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성수 2분의 1.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의제도 산정 방법은 조합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은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자, 개발계획. 그 다음이 이제 구역 지정이죠. 개발계획보다는 구역 지정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개발계획에서는 미국공 빡세다 이게 단순 안미사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출제를 잘 안 하고 구역 지정이 많이 나오죠. 구역 지정이. 조금 지우고 두 번째 구역 지정. 구역 지정. 구역 지정은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260페이지) 260페이지. 구역 지정에서는 제가 목차를 한 5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분할과 결합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그 해제 사유 이런 것들. 이게 뭐 도시개발구역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260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지정 누가 한다고 했죠? 제요라고 했죠. 저는 화살표를 옆으로 끄면서 제요 제안하고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요청하고. 자, 개발법에서는 권한자 나오면은 싹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 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났을 때는 지정권자가 그럼 누군데? 라는 걸 물어봅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나머지 뭐 조합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나머지에서는 다 그냥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데?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은 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리계획의 결정과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제안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제안하는 사람 누구죠? 제요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시행자가 제안을 하죠. 제안을 누구한테 하죠? 지정권자 좀 이따 나와야 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을 하죠. 도지사한테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지정권자. 그래서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에게도 권한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는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협의! 둘 이상일 때는 협의. 지금 오늘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하니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합니까? 지금 둘 이상은 항상 협의. 둘 이상은. 저도 어제 싱숭생숭해서 잠을 못 잤는데 자기 전에 카톡을 봤는데 그 추천 친구 있잖아요. 추천 친구. 거기 보니까 의문의 여성이 지금 갑자기 뜬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성은 안 남아있고 이름이 땡땡 적혀 있는데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는 꽃 있고 이렇게 옆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 오, 되게 예뻐 보인다. 누구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김땡땡, 이땡땡 다 넣어봤는데 잘 모르겠는 건데 누구지? 어제 밤새도록 얘가 누굴까? 혹시나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제 카톡을 열어서 누구까지 썼다가 참았는데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둘 이상일 때는 항상 협의.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해야죠.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시, 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누가? 그때 국장이. 그래서 첫 번째,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있죠. 자,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 누구죠? 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 국장한테도 제안을 하죠. 이 제안하는 사람 마찬가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들은 제안을 하고 행정청들은 요청을 한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행정청은 요청하고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제안을 하고.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도 시행자 중에서 누군가가 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시행자를 먼저 보고 오죠. 거기 282페이지 가시면 이제 시행자가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 제가 크게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공공 시행자, 민간 시행자.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1번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2번에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이 각종 공사들입니다. 각종 공사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읍에 보시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각종 공사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죠.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게 나오죠. 정부 출연기관. 요거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거. 자, 근데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이 사람들이 시행합니다.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이 정부 출연기관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래서 국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부분의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5번부터가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죠. 5번에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6번에는 아마 세 번째 줄쯤에 있을 겁니다. 조합.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째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렇게. 빡빡한 지역에서 덜 빡빡한 지역으로 이전하니까, 착한 일 하니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 권한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8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11번까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요거를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출자법인. 이 공동출자법인은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는데 지분을 누가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했죠. 그래서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이 공공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을 민간으로 봅니다. 여기 12번이 바로 공동출자법인입니다. 위에 있는 시행자들 중에서 둘 이상이 같이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법인을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하는데, 성격은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고 지분을 누가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공공, 민간으로 각각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봉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 부분의 시행자고,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시행자는 구분을 하죠. 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하는 거죠? 제안을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렇게 시행자가. 자, 근데 방금 보신 시행자들 중에서 국장한테 제안한 사람이 2번, 3번에 나오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제안을 누구한테 하죠? 국장에게.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제안을 국장한테 합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제안할까요? 시, 군, 국. 자,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인데 이 사람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일 때는 국장한테 안 하니까 원칙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 국장한테 제안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청은 행정청들이 하는 거죠. 행정청들이. 그래서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면적은? 없습니다. 면적은. 그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한다는 거. 요게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 결정에는 같다라고 했죠. 관리계 결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정권자부터 보도록 하죠. (260페이지) 원칙 260페이지.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그래서 가로 1번이 시, 도, 대도시를 써놓은 거죠.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거기 밑줄. 둘 이상. 네, 그렇죠. 이제 정신 차리셨네.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 시, 도, 대도시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맨 끝에 줄에서 두 번째,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둘 이상일 때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가로 2번에서 저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4번으로 화살표를 보내놓으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4번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1의 가로 2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그걸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원칙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직접. 그 다음에 가로 260페이지 가로 3번 지정하고 나면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죠.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넘기면 안 됩니다. 260페이지 자, 국장.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합니까? 요청을 합니까? 요청. 그렇죠. 면적은? 없죠. 책을 보라니까 책을. 요청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때는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제안을 하죠. 요청이 아니라 제안.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제안을 국장에게 합니다. 국장한테. 근데 이 요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원래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시행자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했고 5번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천구이제요 이렇게 한 거죠. 천구이제요 시험에 합격하면 지금이야 밖에 꽃도 마음대로 못 보고 하지만 내년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사무실 앞에 있는 꽃을 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 때는 정말 좋을 겁니다. 천구이제요. 그래서 지정을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그 다음에 261페이지 거기 3번에 분할 및 결합이 먼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분할할 때 얼마라고 했죠? 1만. 결합할 때도 1만.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이렇게. 자 보면은 가로 1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참고에 보시면은 1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 지구의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1만 이상. 그래서 이 너무 넓을 때는 이걸 쪼개가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각이. 그 다음에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란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무조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합쳤을 때 무조건 1만 제곱미터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62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1만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정의 요청이라는 게 나오죠. 지정 요청. 자, 요청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뭐를? 자문을 거쳐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88페이지? (288페이지) 가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 자,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안을 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3명이 있죠.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 지정하면 됩니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국가는 굳이 제한을 안 해도 국장이 지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자체. 자, 지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하는 사람입니까?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요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정권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일 때는 자기가 직접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 제외하죠. 그 다음에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이죠. 그러니까 아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도 이전 단계인 이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안을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때 제안할 때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제안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민간은.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제안서를 어디다 갖다 주면 되죠?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기간이 1개월. 합격하셔야죠. 관리계획에서는 45일, 여기서는 1개월, 이렇게. 1개월.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부담시킬 수 있다.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랑 요게 구조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근데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제안서는 면적의 큰 데다가 제출을 하고,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요게 제안.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요청한다라는 거. 요게 지정의 제한이죠. 자, 보면은 지정 제한의 절차 해서 거기 첫 번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해당하는 자, 그것까지 묶어서 제가 그냥 시행자라고 써두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의 7-12에 해당하는 자까지 묶어서 그냥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데 거기다가 뭐 따로 써놓으셔도 되고, 국가, 거기 7에서 12에 해당하는 자 뭐 이렇게 했는데, 맨 앞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부터 시작하니까 국가, 지자체는 여기서는 아예 빼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옆에다가 보기 좋게 그냥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제안을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죠. 다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제안을 하죠? 국장한테.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하가 그거죠. 그 다음에 뭐 주의,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조합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그 다음에 가로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제한하려는 지역이 가로 2번에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제안서 어디다 줍니까?
면적이 가장 큰 곳에다가.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기 밑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소유자의 동의죠. 하나, 둘, 세 번째 줄 해당하는 자까지 묶어서 제가 민간 시행자라고 써두시라고 했습니다. 거기 2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자. 이게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참고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죠. 이게 누가 하는지입니다. 누가 하는지.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제한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리고 제한하려고 할 때는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은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한서는 어디다가? 면적이 큰 데다가. 제한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보하는 기간이 1개월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죠. 요청을. 요게 누가 지정하는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밑으로라고.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제요, 밑으로. 제요, 밑으로. 제요, 밑으로. 제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라고 했죠. 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요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의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계획 수립할 때의 기초조사들은 다 하여야 한다였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 거기 세모가 돼 있을 텐데 각 노트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공람을 합니다. 공람. 그래서 열람이나 공람이나 똑같은 말인데 먼저 공람시켜주겠다라고 공람 공고를 하죠. 공람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대부분이 14일이었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은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에서 면적이 두 개가 나왔었는데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하던가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죠. 일간신문에.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뭘 꼭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의견 청취 정상.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를 하는데 저 협의 원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건데 이 협의를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과. 그렇죠. 그거. 그래서 첫 번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랑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하죠. 그래서 협의심의 원칙은 지방이랑 하고 국장일 때는 중앙이랑 하고 이건 똑같은데 이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자, 지정의 절차 보도록 하죠. 264페이지 264페이지 자,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맨 끝에 할 수 있다 밑줄.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획 만들 때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의견 정치. 자, 관리 계획에서는 열람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공람시켜주죠.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문은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 절차 해서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 거기 비춰주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듣는 겁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자기가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송부하고 이 사람들이 의견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때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견을 듣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 1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게 바로 공람 공고입니다. 공람 공고. 공람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주죠. 근데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 안 하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가로 3번. 공고된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얼마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공청회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필요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협의랑 심의. 뭐 1번은 지방은 지방이랑 하고 국장은 중앙이랑 하고 그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2번. 국계법에 따른 밑줄, 지구단위 계획. 나왔으니까 뭔가를 아마 생략할 겁니다. 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내지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만 밑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자, 지정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밑에 줄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럴 때는 협의를 누구랑 합니까? 네, 그 밑에 줄에 국장과. 그래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요거 국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요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지정되고 나면 그 뒤에 뭐 고시에서 알려주라라는 거. 그 뒤에는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 누가 합니까? 제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관리계획 결정이랑.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 한번 보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뭐죠? 미국공. 아닌 거 찾으면 되죠. 1번 공모. 맞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맞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도시외지역. 지웠구나. 도시외. 있죠? 미개발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얼마이야?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습니까? 맞죠? 맞죠? 이 상업지역 왜 써놨을까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중에 제외되는 곳이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상업지역이란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 주, 상, 공의 면적이 30% 이하여야 되는데 40%일 때는 여기를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5번 이 정답. 2번 지정 옳은 것.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대도시도 지정할 수 있죠. 제가 직접 틀렸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협의, 여기. 원칙,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하죠. 면적이 크다는 거는 요거 제한할 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고 지정할 때는 원칙은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이런 게 헷갈리죠. 보니까. 3번 천재지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이게 맞죠. 천국 이재요 천. 4번 도시개발구역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안 되죠. 분할할 때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되니까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쪼개고 나면은 각각이 1만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총 면적이 1만일 때는 분할해서 지정할 수가 없죠.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번에 5번 지문과 1번의 동그라미 2번 지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죠? 같죠?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미개발지역이죠?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있죠. 1번에서는 알겠는데 2번에서는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까? 자, 3번 옳은 거.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공공부문의 시행자 첫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지원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여기 시행자 중에서 국가는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진다라고 했죠. 시행자가 국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가 아니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 출연기관이죠. 그게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공사로 끝나는 건 공공기관이죠.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저를 원망어린 눈빛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낸 게 아니니까. 기출문제죠? 제가 낸 게 아닌데. 공사로 끝나는 건 공공기관이고 정부 출연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정부 출연기관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3번에는 정답이 3번.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란 말이 민간이다 이 말이죠.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에 5번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없다를 있다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부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조합은 우리 1, 2월 달에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이죠? 그렇죠.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습니까? 지정권자.
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 틀렸죠.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요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신고합니다. 요건 아직 안 발수 읽긴 읽었는데 일단은 놔두시고. 그 다음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이랑 똑같다고 했죠.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아니 바꿔서 내놨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네,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고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때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일 때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5번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뭘 또 틀렸습니까? 이게 틀리면 답이 없는데 100인인 되죠. 100인이니까 50명 이상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맨 끝에 둘 수 있다. 맞죠? 이거 5번이 정답. 5번까지 틀리면 정답이 없는데 4번은 5번이 정답. 100인인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6번은 진짜 안 배웠으니까 정답만 불러드릴 건데 5번은 정답이 3번이고 6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5번은 정답이 3번, 6번은 정답이 1번.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구역 규정부터 해서 판지 방식의 일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